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반직선이 시초선이죠. OX가 있고, 그 다음 동경 OP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도만큼 간 게 있으면,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시하면은, 그죠? 각의 크기를 일반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든 음의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든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든 알 수 없지만 그거는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면 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각을 일반각으로 쓰면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도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또 하나 고민 좀 해볼 것은 결국 알파도는 어떻게 쓰냐 이런 얘기죠. 알파도는 일반적으로 막 쓰진 않고요. 불필요한 건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바퀴는 안 벗어나게 생각해. 우리가 시계 방향이면 음이고 반시계면 양이잖아. 그러면 반시계 방향 봤을 때는 360도 이상 넘어가게 이걸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여기 포함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도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 미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말의 뜻은, 자, 반시계 방향 볼 거다. 그러면 굳이 한 바퀴 돌아 더 넘어간 각을 이 360도 이상 각으로 쓰지 말고, 그럴 거면 360도 N으로 표시한 다음 나머지 각만 써주라 이런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양의 방향이면은 반시계 방향 이쪽이면 180도,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 180도 되겠죠. 그럼 한 바퀴 내니까 요 안으로 각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거나 같고, 뭐 등호는 뭐 이쪽이든 관계없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렇게 알파도가 만약에 30도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각이 존재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향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한번 떠들어 볼까요? 뭐 있어요? 일단은 30도 또 같고요. 한 바퀴 돌면 되니까 360도에다 30도 하면 뭐가 돼? 390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30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30 뭡니까? 마이너스 330도도 같은 겁니다. 이게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 두 바퀴 돌아서 720도에 30도니까 모두 750도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두 일반각을 쓴다 그러면 얼마에다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30도라고 써주면 되는 게 바로 일반각입니다. 일반각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 위에 나온 각의 일반각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각 할 때 우리가 알파도는 0도 이상 360도 미만 또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0도입니다. 800도면요 360도로 몇 배 되는 것, 360도 배수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720도가 제일 가깝네요. 그러면 800도면은 720도에다가 뭐만 하면 되나요? 80도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얘는 360도로 뭐 반시계 방향,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음의 방향 몇 바퀴 똑같으면 되니까 얘를 그냥 뭐로 바꿔주면 돼? 그쵸? 360도 n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80도만 써주시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각으로 바꿔준 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 360도 n,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60도의 정수기꼴을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00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이너스 400도.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첫 번째 방법은 마이너스 360도에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쓰면 돼? 그렇죠? 360도 n으로 하면 돼. 얘도 그냥 360도 n이야. 그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거 뒤에 빼기 마이너스 40도 하면 되는 거고요. 또는 요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720도로 봅시다. 마이너스 720도 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뒤에 게 뭐가 되면 돼? 뒤에 게 320도면 되죠. 320도. 됐습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누구를
마이너스 720도는 그냥 뭐로 쓰면 돼? 예, 360도 n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음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수 쓰면 똑같은 거니까 의미가 없다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니까 그 다음 더하기 320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얘는 알파를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사이로 맞춘 거 얘는 0도에서 360도 사이로 맞춘 거죠. 실제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의미를 좀 판단해 보면요. 간단히 볼까요? 요게 시초선이면 요거 OX면 마이너스 40도니까 시계 방향이죠. 뭐 이쯤 와가지고 요게 마이너스 40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동경이 요렇게 OP가 만들어졌으면 그죠? 첫 번째 마이너스 400도니까 마이너스 400도 어때?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요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해서 360도 오고 40도 와서 마이너스 400도 맞춘 겁니다. 됐습니까? 또 이걸 시계 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돼? 요렇게 그죠? 시작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니까 몇 도? 여기까지가 360도인데 40도를 뺀 거니까 이렇게 보면 320도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죠. 저게 마이너스 40도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0도면 양의 방향으로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도야? 이게 320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은 360도 곱하기 n의 둘 중 하나로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다 맞다고 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뭐 일반각 쓸 때 양의 각으로 표시하시면 얘가 되는 거. 음의 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둘 다 관계없다 하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1130도 1130도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360도 곱하기 3을 하면 그죠? 1080도죠. 1080도. 그죠? 1080도입니다. 1080도니까 50도 하면 되겠네요. 50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360도 n으로 바뀌면 돼요.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거 바꾸면. 그럼 뭐죠? 360도 n이고 더하기 뭐라고 쓰면 돼? 50도라고 쓰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해봤으면 음의 각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왜? 여러분 왼쪽 거 보시면 기억나잖아. 그지? 요렇게 돼서 요게 50이잖아요. 여기 50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식이라면 이렇게죠. 360에서 50 빼. 그럼 뭐 마이너스 310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60도 n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빼기 310도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양의각 음각도 금방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0도면 이쪽으로 하면 320도면 되는 거. 이거 50도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310도 하면 되는 거죠.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시계 반시계 방향이지 크기는 괜찮아요. 크기 합은 얼마인데 절대값 합은 360도 맞추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럼 80도면 얼마겠어? 80도면은 360도니까 280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60도 n 빼기 280도 하면 되는 겁니다. 합계가 360도가 나오면 되는 거죠. 납득하셨습니까? 양의각 음의각 표현 다 자유자재로 가능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호도법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호도법 얘기 간단히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빠르게 60분법과 호도법 얘기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60분법은 우리 한 거죠. 중학교 교과서 얘기를 그대로 제가 좀 읊어드리면 자, 중심이 5인 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원의 둘레, 원의 중심각이 아니고 원의 둘레 있죠? 원주. 이거를 360등분한 겁니다. 이게 무슨 그 머리 모양 같기도 해봐라 같기도 하여튼 이게 360등분 했죠? 360등분해서 그 360등분한 건데 사실은 되게 작아야 될 텐데 우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셔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거를 360등분했단 말입니다. 전부 똑같이 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등분해서 점점점 몇 등분? 그렇죠. 원 둘레를 360등분을 했어요. 그죠? 그 중에 대해서 이 뭐에 대한 요 부채꼴의 호에 대한 요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도라고 한 겁니다. 1도. 알겠습니까? 1도고요. 1도를 60분의 1한 거를 1분, 이걸 다시 60분의 1한 거를 1초.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60분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호도법 뭐냐? 호도법. 호도법은 좀 이 말하기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근데 잘 하셔야 돼요. 호도법은 자, 원 중심 있으면 요게 반지름 R인데요. 호의 길이도 R이 되도록 잡는 겁니다. 요 길이만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랑 길이 같도록. 그죠? 그럼 얘도 R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림 같은 게 나오죠. 요런 거.
자, 요럴 때 그죠? 호의 길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그죠? R이 되는, 그죠? R이 되는 이 녀석일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60분법이 아니고, 그죠? 60분법이 아니고 이 각의 크기를 라디안으로 표시한 겁니다. 라디안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각도는 이렇게 썼는데 각도를 길이 단위로 환산하니까 환산이 안 되거든요. 그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1로 해버리면 이게 어쨌든 뭐야, 이 거리로 나오니까 각도를 거리로 바꿔주는 계산이니까 여러분이 라디안이라는 것, 즉 파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라디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 각도 단위를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계산 단위, 그죠? 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하느냐, 반지름이 R이고, 그죠? 호도 R인 거, 호도 R일 때 요 중심각 크기를 도가 아니고 이걸 1라디안이라는데 1라디안. 1라디안.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철자가 라디안이라고,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그죠? 1라디안.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를 바로 호도법이라, 호도법. 호도법은 요걸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근데 반지름이 R이잖아요.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 R이면 이거를 계속 이 비율로 키워도 요 크기는 안 바뀌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나타내는 걸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라디안은 우리가 하는 걸 어떻게, 왜 아까 선생님이 뭐라냐면 각도를 길이 단위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요, 그죠? 중학교 때 부채꼴의 요 중심각 크기랑 요 호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라는 거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죠? 360도 하면 이 원 한 바퀴고, 요거 늘어나면 이것만큼 늘어나요. 그 관계 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모양들 해보면, 그죠? 모양들 해보면 1라디안하고 요거랑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라디안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1라디안 약속했는데 아직 우리가 1라디안을 약속한 게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임의 값으로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세타라고, 세타. 그죠? 세타도라고 하죠. 세타도. 자, 세타도면 어떤 관계겠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우리 B를 쓰면 되죠. 360도면 원둘레죠. 2파이 아닙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원주율 정의가 뭐예요? 원주율 정의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중학교 때 얘기 또 해보면 원주율의 정의는 이겁니다. 사실 원주율은 뭐야? 그러면 원주율은 뭐분의, 지름분의 원주의 비입니다. 이게 일정한 거야. 지름, 요 지름에 대해서 원둘레의 비가 항상 일정해. 근데 안 떨어져요. 계산하면 3.14, 1592 계속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가 돼서 그걸 무리수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뭐라 했어? 파이라고 해서 이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죠. 우리 여러분 자연상수 2 배웠듯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파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비례관계를 생각하면 그럼 이런 뜻이죠. 여기서 부채꼴 호는 R입니다. R이고 그때 중심각 크기가 세타죠. 세타도. 그 다음에 원둘레면은 뭐죠? 2파이 R이죠. 원래 2R 파이 하면 되는데 2파이 R. 그 다음 중력 크기가 얼마죠? 360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세타도 우리가 그러면 계산해주면 세타도는 뭐냐 해보면, 자, 2파이 R분의 360도가 돼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R이 되죠. 그럼 R은 생략되고 2도 생략되면 180도니까 뭐가 나와요?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무슨 말 할 수 있어? 여기 반지름 정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타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 1라디안에 해당하는 각도값은 어때? 항상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가져요. R이 없잖아요. 생략돼 버려서. 됐습니까? 따라서 요 중심각 크기는 항상 뭐다? 파이분의 180도 일정하고 이걸 뭐다? 1로 봐.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1로 보고 이걸 그냥 1라디안이라고 약속해 버린 거야. 맨날 파이분의 180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1라디안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죠. 됐습니까? 그 1라디안 얼마야?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 하면 됩니다. 파이분의 180도.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파이 라디안. 그럼 이제 고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아하. 그럼 뭐 180도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 그러면 90도는요? 반 나누면 되잖아.
2분의 파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60도는요? 3분의 파인 거죠.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도는요? 6분의 파이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360도는 2배 하면 되니까 몇 파이면 돼? 2파이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5도는요? 45도 4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꿨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겠죠? 이 원주율로 하면 뭐가 돼? 이 라디안이 나오게 되면, 그죠? 라디안 단위에다가 뭘 곱하면, 얘를 곱하면, 그죠? 1라디안은 결국 반지름하고 호일이 같을 때니까, 그죠? 이 비율만큼 들리면 이 비율만큼 호일 길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각도가 아니고 이제 길이 단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호도법이라고 호도법. 그죠? 중심각을 60분법에서 벗어나서 60분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가져오는 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호도법 각을 60분법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돼요. 하는 건 뭐죠? 바로 1라디안의 정의를 활용하시는데 1라디안이 뭐였죠? 1라디안의 정의는 바로 뭐였습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180도. 그러니까 파이를 180으로 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호도법이 나왔다. 그럼 뭐 하면 돼? 파이분의 180 곱해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만약 호도법이 나왔다. 뭐 호도법으로 나온 각에다가 뭐 곱하면 돼? 파이분의 180도 곱해주면 우리가 뭐가 돼? 이게 60분법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0분법 각에다가는 뭐 곱해주면 돼? 반대로죠. 반대로 180분의 파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뭐가 돼? 이게 바로 호도법의 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0도를 호도법 바꾸면 0인 거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30도 뭐 하면 돼? 60분법인 30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죠. 그죠? 똑같이 하면 뭐야? 4분의 파이. 그죠? 그 다음 3분의 파이. 그 다음 뭐죠? 2분의 파이. 파이를 180으로 보시면 더 편해요. 결국 그게 1이라는 거니까 요거 180분 90도면 1이죠. 맞습니까? 120도입니다. 얼마죠? 3분의 2파이. 그쵸? 3분의 2파이. 이거는 180에 45도 빼면 되니까. 그죠? 4분의 3파이죠. 150도면 6분의 5파이. 180도면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꾸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해볼까요? 240도 60분법이니까 호도법 바꿔봅시다. 익숙하지 않으시면 뭐 하면 돼? 나중에 여러분이 금방금방 바꾸실 거예요. 240도는 뭐분의 뭐로 바꾸면 돼? 180도분의 파이로면 각도단이 없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얼마죠? 3분의 4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편해.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6, 4, 14잖아. 이거 4배 해주면 돼요. 계산 다 나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7파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산정대로 하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10도가 되죠. 마이너스 210도.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